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나미. 남편 왕진상과 시어머니, 아들 지호와 넷이서 살고 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고 대기업에 다니던 멋진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남편의 의견에 따라 결혼 후 전업주부로 전향. 아들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며 살림에 재미를 붙이다 보면 나름 즐거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현재 내 생활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갑질의 일상화에 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아온 사람이다. 혼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결혼 후에는 시골에 내려가 어머님과 함께 살자는 것이 결혼 조건이나 다름없었다. 결혼 전까지는 남편과 동거를 해본 적도 없었고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의 실체가 가부장적 스타일이란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평소와 별다를 것 없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니, 오늘 저녁 반찬 이게 다야? 왜? 뭐 부족해? 그날 저녁 반찬 라인업은 햄버거, 샐러드, 된장국, 구운 생선.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라인업이었는데 남편은 불만족스러웠는지 처음엔 가벼운 잔소리로 시작했으나 결국엔 폭언으로 치달았다. 젓가락질 할 거라고는 없는데 대체 뭘 먹으란 거야? 그 정도는 아니야.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니? 어머니, 이 저녁상 좀 봐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사람을 뭘로 보고 반찬이 이게 뭐냐고. 세상에, 종일 뭐하고 반찬이 이게 뭐니? 이걸 내 아들 먹으라고 내놨니?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부터는 더 잘 준비할게요. 됐다. 널 어떻게 믿고 맡겨? 내일부터는 저녁 내가 하마.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저녁이나 하게 하고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내일부터는 진짜 잘할게요. 이 집안 가장이 먹을 저녁 한 끼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는 저녁밥 먹을 자격 없다. 너는 내일부터 저녁 굶고 네가 알아서 해.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남편과 자기 식사만 준비했고 나는 한 달에 2만 원을 식비로 받고 버텨야만 했다. 핸드폰도 금지당해서 친정 부모님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지내면서 나는 조금씩 병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 무렵 몸이 정말 안 좋았고 큰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병원에 갔는데 뜻밖에도 임신이란 걸 알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한테 하는 모진 갑질도 조금은 수그러들겠지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다. 아들 지호가 태어난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안일과 육아로 정신없이 지내는 나에게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아, 뭐해? 애 우는 소리 안 들려? 잠깐 애 좀 봐줘요. 어머니가 마당에 잡초를 뽑으라고 해서 이거 먼저 해야 해. 말리 안 하고 뭘 꾸물거리고 있어? 하여튼 굼뜨기는. 지호 우는 소리 때문에 TV 소리가 안 들리잖아. 얼른 애 안 달래? 나더러 어쩌라고. 지호 업고 잡초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가나? 빨리 안 하고 뭐해? 그러더니 남편은 애기띠를 나한테 집어 던졌다. 나는 지호를 업고 시어머니가 됐다고 할 때까지 잡초를 뽑았다. 하루 종일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난 후 내가 먹은 저녁은 전날 슈퍼에서 사다 놓은 두부 한 모가 전부였다. 한 달에 2만 원으로는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모유가 끊어지고 말았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후 매일 밤 혼자 울며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미안해. 엄마 저제 안 나와서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아들아이는 그런 나를 위로라도 해주려는 듯이 방긋 웃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생활 속에서 아들아이는 내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렇게 몇 년을 참고 살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은 폭언뿐 아니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먹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했고 남은 음식이나 슈퍼에서 떨이 처리된 야채로 배를 채웠다. 아들아이도 어느덧 눈치로 다 아는 나이가 되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나한테 자기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아들아이를 말렸다. 저기 네 애미라는 여자는 남편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차리는 여자야. 그래서 그 대가로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할머니 말씀 들었지? 이런 여자 동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똑똑히 알아둬. 대가? 동정? 됐으니까 얼른 먹기나 해. 이건 네 몫이니까 너만 먹어. 지호야 고마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어서 이거 다 먹어야 쑥쑥 잘 크지. 어? 엄마가 불쌍해. 그따위 청승맞은 표정을 지으니까 애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잖아. 표정 관리 좀 제대로 해. 남편은 밥을 먹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빈 그릇을 나한테 던지거나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하지 마요. 조용히 못해? 나는 아들아이에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아이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들아이가 초등학생이 된 뒤로 내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이 들었고 아들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아들아이가 잠옷 주머니에서 뭔가를 천천히 꺼냈다. 그건 휴지로 돌돌 감싼 닭고기 튀김, 오늘 저녁 반찬이었다. 이게 뭐니? 엄마 주려고. 이거 먹어. 너 이러면 안 돼. 들키면 괜히 너만 혼나. 엄마가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게 내 꿈이야. 치호야, 고맙다. 아들아이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울컥했고 닭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렀다. 우리 지호 엄마 생각도 하고 이제 다 컸네. 엄마도 힘낼게. 나도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데 지금은 아빠가 너무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그러다 너까지 맞으면 어떡하려고. 엄마, 나는 이 다음에 엄마랑 둘이서 아주 멀리 멀리 가고 싶어. 그래,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응, 나하고 엄마하고 둘이서만 살자. 응, 그 생각하면서 앞으로 힘낼게. 엄마, 약속. 아들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맑은 두 눈을 꼭 감고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들아이와 둘이 생활하는 날을 떠올리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 후로도 아들아이는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음식을 감춰뒀다가 나한테 주곤 했다. 들키면 혼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아들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들키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들아이의 따뜻한 마음을 막지도 야단도 칠 수 없었다.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그 음식들을 먹었다. 배고픔에 익숙해진 나였지만 아들아이의 따뜻한 보급품을 어느새 기다리게 되기까지 했다. 겨우 한 달에 2만 원으로 식비며 기타 잡비를 해결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한 달이 되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지면 그냥 굶고 참는 날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걸 알면서도 몰래 음식을 가져다주는 아들아이가 진심으로 고마웠다. 하지만 그 일도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오늘은 우리 지호가 좋아하는 크로켓 만들었다. 어때? 맛있니? 응,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라. 근데 너 주머니에 삐져나온 거 그거 뭐니? 이거는... 그거 당장 꺼내. 허걱!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지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휴지로 돌돌 감싼 크로켓이 땅에 떨어졌다. 너 이거 뭐야? 얼른 말 못해? 너 혹시 네 애미한테 주려고 감춰둔 거야? 아니야, 나중에 혼자 먹으려고 넣어둔 거야. 너 그런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니? 애한테 거짓말 시켜가면서 음식 몰래 빼내다 먹는 건 어디서 배운 짓이야? 그러고도 네가 애 엄마야? 응? 너 그동안 지호 밥 야금야금 뺏어 먹고 있었냐? 너 이리 와. 이건 놔. 맛 좀 봐라. 남편은 나를 때리고 발로 차고 폭행을 가한 후에 창고에 가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아이와 같이 자는 것도 금지되었고 매일 창고에서 잠을 자야 했다. 나는 아들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킨 것을 깊이 후회했다.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보면서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아들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런 생활에서 절대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절망과 함께 모든 희망이 꺾이고 있었지만 지호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남편의 외숙부님이 집에 놀러온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에 외숙부님을 만난 시어머니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무엇보다 나도 같이 식사를 해도 된다는 특별 허가가 떨어졌다. 처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기분이 업되기 시작했는지 내가 식탁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원래 술이 약한 남편은 술이 들어가자 곧 잠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외숙부님과 외숙모님을 대접한다면서 가까운 시장에 신선한 생선을 사러 나갔다. 그렇게 집에서 두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자 아들아이는 과감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하고 할머니가 매일 우리 엄마를 괴롭혀요. 제발 엄마를 구해주세요.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워낙 시골이라 이웃집 사람도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친정에 연락하는 것도 일체 금지되어 있던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은 SOS를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아들아이의 용기 있는 행동 덕에 나도 정신이 들었고 외숙부님, 외숙모님께 실상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 두 사람을 더욱 절망에 빠지게 하는 대답뿐이었다. 내 여동생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피해망상도 유분수지.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더더욱 남한테 발설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래, 네 외숙모 말이 맞다. 이런 시골에서 그런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 발붙이고 살기 힘들어진다. 입단속 잘해. 그 말을 들은 아들아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들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지호야, 너는 정말 용기 있었어. 네 잘못 아니야. 항상 엄마 지켜주려고 해줘서 고마워. 왜 아무도 엄마를 구해주지 않는 거야? 엄마가 매일 할머니랑 아빠한테 괴롭힘 당하는데 왜? 지호야, 난 정말 싫단 말이야. 만약에 다른 기회가 생기면 엄마도 용기를 내볼게. 지호 덕분에 엄마도 싸울 힘이 생겼어. 그날 일을 계기로 나는 지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게 됐다. 그랬던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 명령으로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는데 옆집 부인이 지역 소식지를 전달해주러 온 것이다. 말이 좋아 옆집이지 한적한 시골이다 보니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집 밖을 나갈 일이 없는 나는 옆집 부인과 얼굴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안녕하세요. 어머, 이 집 며느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좀처럼 얼굴을 못 봐서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었어요. 혹시 집에서 나간 거 아니냐고. 제가 계속 집안에만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근데 내가 전에 봤을 때랑 비교해서 너무 마른 것 같다.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네, 그게 실은 내가 옆집 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얼굴을 내밀고 나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다. 너 여태 마당에서 그러고 있냐? 으휴, 게을러 터진 것. 들어와서 목욕탕 청소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얼른 끝내고 들어와. 네, 금방 끝내고 들어가요. 내가 너만 보면 속이 터져.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자기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분풀이하듯 나한테 그릇을 던졌다. 깨진 그릇도 깨끗하게 치워. 파편 하나라도 눈에 띄면 넌 나한테 뺨 한 대씩이다. 집안에서 소리 지르고 광분한 시어머니는 옆집 부인이 옆에 있다는 걸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았다. 옆집 부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나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저한테는 이게 일상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욕하고 폭력 휘두르고. 그래서 이렇게 마른 거였어요? 저기 밥은 먹는 거예요? 조용히 고개를 젓는 나를 보더니 옆집 부인은 의미심장한 얼굴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무 걱정 마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도 늘 같은 풍경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났다. 누구지? 이런 시간에?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온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 쪽으로 가보니 옆집 부부를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드디어 살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댁에 며느리를 구박한다는데 사실이에요? 저녁 먹다 말고 별소리 다 듣겠네. 구박은 누가 구박을 해? 갑자기 몰려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남편분도 어머니랑 똑같이 아내분을 괴롭히고 폭력까지 행사한다면서요? 당장 아내분 놓아주세요. 증거도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제가 오늘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할머니가 며느님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는걸요. 뭐가 어째? 아니 얼마나 시달렸으면 뼈만 앙상이 남았네. 친정은 어디예요? 내가 차로 데려다 줄 테니까 빨리 짐 챙겨서 나와요.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뭐 하자는 거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돌아들 가. 증거라도 있으면 모를까?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그래, 증거도 없으면서 이러면 무고죄 되는 거야. 당장 나가. 남편과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몰아냈다. 남편은 소름 끼치는 얼굴을 하고 내 머리채를 움켜쥐더니 창고로 끌고 갔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한 폭행을 가했다. 네가 말했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녀? 이제 어쩔 거야? 넌 앞으로 이 창고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올 거야. 죽을 때까지 여기 처박혀 있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고 어렴풋이 남편 뒤에서 울고 있는 아들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지호를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아득해져가는 의식을 똑바로 차리려고 이를 악물었다. 지 주제를 좀 가르쳐 줬니? 물론이지. 당분간 아무것도 주지 마. 감히 옆집 여자한테 고자질을 해? 겁도 없이? 누가 아니래? 지호야, 너 지금 뭐해? 창고에 갇힌 지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어디서 나는 건지 몰라도 매캐한 탄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때 창고 문이 벌컥하고 열렸다. 문 앞에는 아들아이가 서 있었다. 지호는 작은 소리로 나를 불렀고 손짓으로 열심히 나를 유도하면서 같이 집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와보니 집이 불에 타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불 질렀어. 아빠하고 할머니는 지금 불 끈다고 안에서 난리야. 불이 크게 났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러 와줄 거야. 그때 나는 나를 구해야겠다는 아들아이의 강한 의지가 그런 행동으로 표출됐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불을 낸 것을 뭐라고 야단칠 수가 없었다. 나는 지호를 꼭 끌어안고 점점 커져가는 불길을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방차가 빨리 도착한 덕분에 집은 부엌 쪽만 타고 나머지는 무사했다. 그 뒤 경찰이 와서 화재 원인에 대해 자세히 물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지호는 자기가 불을 냈다고 숨김없이 말했고 경찰은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네가 불을 질렀니? 정말 그랬어? 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건 아빠하고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을 내면 누군가 구하러 와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얘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네, 제가 그 증거예요. 나는 경찰에게 남편의 폭력으로 생긴 멍자국들을 보여줬다. 상처가 심각하네요. 자세한 사정은 경찰서에 가서 들어보기로 하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됐다. 그 뒤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웃 사람들의 증언이 뒷받침되어 가정폭력이 입증됐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나는 다른 경찰관의 도움으로 친정에 연락을 할 수 있었다. 오래간만에 친정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은 나는 서름이 복받쳐왔지만 전화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은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5시간이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한테 달려와 주셨다. 부모님은 이혼 서류를 들고 오셨고 당장 지호를 데리고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하셨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오후엔 집에 돌아올 거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서둘러 짐을 싸고 출발 준비를 했다. 그때 옆집 부인이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그 사람들 오고 있어요. 내가 차로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서둘러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꼭 해둘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얘기라면 증인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가서 우리 남편 데리고 올게요.
그래도 든든한 네 편이 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은인이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고 얘기를 시작하자 진짜 든든한 내 편이 가까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집에 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제야 실감했는지 입을 꾹 다물고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먼저 입을 연 건 친정엄마였다. 남이한테 전부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뻔뻔한 거짓말로 무마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선 이혼 서류에 사인부터 하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넌 수입도 없는데 내가 친권을 넘겨줄 것 같아? 친권은 내가 가질 거야. 지호는 절대 당신한테 못 줘. 대체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사람 모함하지 마라. 증거 있어. 내가 전부 다 봤어. 넌 조용히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아빠하고 할머니는 엄마한테 밥도 안 줬어. 매일매일 못 먹게 했어. 맨날 엄마 때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큰소리치고 엄마는 매일매일 울기만 했어. 지호야. 지호는 울면서 지금까지의 일을 낱낱이 말했다. 엄마는 너무 불쌍해. 엄마 불쌍해. 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 아빠 미워. 할머니 미워. 엄마 우리 빨리 가자. 나 여기 있기 싫어. 내가 뭣도 모르고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지금 지호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싶은 건가? 거짓말 아니야. 엄마 팔하고 다리 보면 알잖아. 멍투성이란 말이야. 그거 전부 아빠가 그렇게 한 거잖아. 나 다 봤어. 내가 다 봤다고. 너 그 입 안 다물래? 싫어. 이제 아빠가 하는 말 안 들을 거야. 아빠는 엄마 막 때리고 창고에 가뒀잖아.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떡해. 너 그만 못해? 지금까지 누가 널 키웠는데? 은혜는 못 갚을 망정 그게 아빠하고 할머니한테 할 소리니? 네 가족은 우리야. 엄마 괴롭히는 사람들은 가족 아니야. 그때까지 말없이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절규하는 지호의 모습을 보면서 무거운 입을 열었다. 저 어린 것 가슴에 저렇게 큰 상처를 입게 하고 당신들은 그러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까? 내 딸과 손주는 내가 데리고 가야겠네. 자네 서류에 사인하게. 이혼 못합니다.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남편은 본을 못 이기고 난동을 부리다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얼마 안 있어 경찰이 왔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만하세요. 이거 놔. 누가 가게 둔대? 내가 이혼할 것 같아? 마침 근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을 진압했고 남편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경찰서로 연행되어 얼마 후에는 가정폭력으로 정식 체포되었다. 우리는 옆집 남편의 차로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했고 그리고 무사히 친정으로 올 수 있었다. 이혼 조정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기소만은 취하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긴 세월 온갖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던 나는 그 두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추워도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힘들게 이혼이 성립됐고 친정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나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고소하기로 했다. 위자료를 청구하자 열이 받은 전 시어머니는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일체 무시하고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일임했다. 마침내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를 보고 나와 지호는 꿈에 그리던 자유를 손에 쥐었다. 친정에 돌아온 후의 생활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악몽을 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나와 지호는 아무도 겁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 나는 처음 얼마 동안은 편하게 쉬면서 보내다 지금은 근처 슈퍼에서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서 건강도 회복했고 체중도 건강도 결혼 전으로 모두 돌아왔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오늘은 햄버거 만들었어. 우와, 엄마가 만든 햄버거는 우주 최고야. 정말 엄마 기분 좋다. 정성을 듬뿍 넣어서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나는 남편의 체포와 이혼을 거쳐 내 일상의 행복을 겨우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호와 부모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해 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